자, 간염 환자의 간혹 과정에 그 실제 사례가 올라와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32세 남성 환자예요. 병동에 입원했는데 회사원이고 일주일간 소화가 잘 되지 않고 쉽게 피로해져서 외래에 방문했다가 이제 입원을 권유받고 입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호사정에서는 이제 건강력하고 신체 검진, 그 다음에 임상진단 검사를 하죠. 그래서 첫 번째 건강력 히스토리 테이킹을 하면 7년 전에 이제 아펜덱토미를 한 거를 제외하면은 별다른 건강 문제가 없었다는 것. 근데 최근 일주일간 소화가 잘 되지 않고 쉽게 피로해지고 기운이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업무가 많아서 스트레스를 받았고 야근을 연속했다고 하고 현재 식욕부진과 전신 쇠약감, 특히 특이적인 증상이 이제 존디스, 황달을 호소하고 있고 수개월 전에 이제 피어싱을 했고 음주는 이제 소셜 드링킹이라고 해서 뭐 어떤 뭐 1차, 2차 회식하는 데 많이 음주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체 검진을 했더니 혈압, 맥박, 호흡 체온은 정상이에요. 근데 피부가 건조해 보이면서 얼굴과 kok막이 약간 노란색을 띠고 있고 촉진 시 우상복부에 경미한 압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소양감은 심하지 않다고 하고 있는데 자, 임상검사에서 보면은 이게 AST, ALT가 OTPT 간기능 검사거든요. 이게 지금 965에서 1984면 굉장히 높은 거예요. 0에서 50까지가 정상이에요. 그래서 어떤 데서는 이제 5에서 뭐 45까지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S 안티젠이 포지티브예요. 그죠? S 안티젠 포지티브고 E 안티젠 포지티브입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B형 간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간호진단을 보면 첫 번째가 대사성 에너지 생산 감소, 불편감, 간 기능의 변화로 인한 피로예요. 그래서 기대되는 결과는 이제 지구력 향상. 자, 간호중재 및 근거에서 에너지를 관리해야 되는데 대상자가 피로를 경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피로의 원인을 사정하고 자, 피로는 간염 환자에게 주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했죠. 쾌적하고 조용한 환경을 유지하고 필요하면 방문객을 제한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과도한 자극을 줄이고 휴식을 도모해야 되기 때문이죠. 휴식 시간을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되고 간 기능 회복을 위해서 에너지 사용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을 권장을 해야 됩니다. 대상자에게 하루의 에너지 수준을 평가하고 그에 따라 활동을 계획하도록 한다 되어 있는데 하루 중에 에너지 수준이 높을 때와 낮을 때를 파악을 해서 필수적인 활동을 먼저 수행하도록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앉아서 샤워하거나 앉아서 양치하거나 필요한 물건을 가까이 두게 한다. 이거는 뭐예요? 에너지 보존 전략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대상자가 피로를 최소화하면서 일상생활 활동을 더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심한 피로감을 느끼지 않는다면 대상자의 에너지 수준에 맞는 활동을 유지를 해야 되죠. 근데 지나친 침상 안정은 도리어 허약감을 초래하니까 좀 낮으면은 욕실 사용, 개인위생, 음식 섭취 등의 일상활동을 권장해야 됩니다. 알코올과 여러 약물의 복용을 피하고 식욕이 저하된 경우에는 소량씩 자주 먹어서 에너지 수준을 증가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빈혈이나 갑상선 질환이 있을 경우에 피로를 초래하는 기저질환을 치료해야겠죠. 그 다음 간호진단이 영양 불균형, 신체 요구량보다 이제 적은 상황, 소화 능력 저하, 흡수 능력 저하, 장운동 저하되면서 이제 담즙의 배출이 저하되기 때문에 영양 불균형이 올 수가 있고 또 복부에 통증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절한 체중을 유지를 하는 것이 기대되는 결과에 들어가고, 간호중재를 보면 식욕부진, 오심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어세스해야 돼요. 간염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특정 치료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대상자의 식이의 섭취 상태를 사정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고단백, 고탄수화물, 저지방식이를 통해서 손상된 간세포의 회복을 촉진을 시켜야 돼요. 근데 이때 소화와 대사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단백질과 지방의 양을 줄이고, 만약에 식욕 부진을 호소하게 되면은 대상자는 많은 양의 식사를 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소량씩 자주 섭취를 해야겠죠. 그리고 대상자가 식욕을 느낄 때 간식이나 고칼로리 음료를 제공을 합니다. 식사 사이나 대상자가 식욕을 느낄 때 간식이나 고칼로리 음료를 제공을 하고 수분 섭취를 격려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라이바비린 같은 경우는 구강점막 건조 등이 초래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분 섭취 격려하고 하루 섭취량 증가시키고, 처방에 따라서 진토제 등 약물을 투약하고, 비타민 B 복합제나 비타민 C 등 필요한 영양제를 이제 투여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감염의 위험 해갖고 2차 감염 전파의 이제 위험을 이거에 대해서 간호진단을 내렸는데, 면역이 억제되고 영양이 부족하면 감염의 위험이 이제 2차 감염까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감염을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환자를 만지기 전후에 손위생을 철저히 해야 돼요. 표준 감염 관리 지침을 철저히 지키고, B형 감염 바이러스는 혈액, 체액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전염이 되죠. 표준 예방 조치와 올바른 손위생을 사용하면 의료 종사자와 다른 대상자가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고, 모든 가족 구성원과 성적 접촉 대상자에 대한 예방적 치료를 권장을 합니다. 만약에 성 파트너가 HBs 안티젠 양성으로 확인이 된다면 이뮤노글로불린을 투여를 해야 돼요. 헤파빅을 투여하고, 감염되지 않는 성 파트너와 가족 구성원은 B형 간염 백신을 투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S 안티젠 양성일 경우에는 이미 간염에 노출된 거죠. 그러니까 면역 제제를 투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면역 글로불린, 헤파빅. 그리고 감염이 되지 않았어요. S 안티젠이 포지티브가 아니에요. 근데 안티바디도 없어요. 항체도 없으면은 B형 간염 백신을 가족 구성원에게 투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상자의 체액과 폐기물과 이에 오염된 물건 등을 다룰 때에는 병원 감염관리 지침을 따르고, 일회용 주사기와 주사침 사용하고 사용 후 뚜껑을 닫지 않고 손상성 의료 폐기물 용기에 버리고, 혈액이나 체액에 노출될 경우에 이제 장갑을 착용을 하면서 그 환자를 돌봐야 되고, 주사침에 찔릴 경우 병원에 보고하고 헤파빅을 투여받아야 돼요. 헤파빅을 투여받는 것은 헤파빅이 이뮤노글로불린, 면역 글로불린이에요. 그래서 면역 글로불린을 반드시 투여받아야 돼요. 간호사들이 병원 생활하면서 임상에서 가장 많이 B형 간염 환자한테 이 바늘을 찔릴 수가 있어요. 대상자 간호하다가.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때 빨리 12시간 이내, 24시간 이내에 어떻게 해야 된다? 빨리 보고하고 헤파빅, 면역 글로불린, 이뮤노글로불린을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수동 면역이죠.